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내 학생 탐구 발표 대회 안내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실은 지금 보시는 안내문은 중학교에서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지난 7월 8일 그쯤에 해서 각 학교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2020학년도 교내 학생 탐구 발표 대회. 대회 내용. 참가 대상은 1학년에서부터 3학년 중 희망자. 출품 부문은 6개 부문. 물리, 화학, 생물, 지구 및 환경, 산업 및 에너지, 범교과 영역, 가로치고 수학, 사회 등 생활 주변의 문제 해결 과제. 그러니까 지금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말씀드렸던 탐구 발표 대회하고 같죠? 다 출품상의 유의점 조심하셔야 할 점이에요. 1인 1작품. 그러니까 팀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한 작품 내라는 얘기죠. 고등학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때는 고등학교에는 1인 1작품이란 얘기는 없었어요. 2. 기초이론 및 선행 연구를 숙지하여 작품의 독창성을 확인한 후 출품한다. 과학 전시관 역대 입상 작품 검색 시스템,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검색 시스템을 활용. 지난 영상에서 서울시 교육청 과학전시관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상작 살펴보는 거 안내해드렸죠?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3. 출품자는 다음 출품 규정에 유의한다. 작품명에 탐구 방법과 내용을 포함한다. 탐구 보고서에 선행 연구를 고찰 기록하고 작품의 독창성을 명시한다. 이 지금 선행 연구를 고찰 기록하고 이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피아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논문을 검색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탐구에 대한 걸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거나 또는 서적을 읽어서 그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 결과를 기록하셔야 해요. 데이터베이스 피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다 그 가입이 돼가지고 볼 수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보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구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이름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용들이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선행 연구 그 부분에서 논문 보는 게 어렵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고서 제출. 자, 이게 보시면 보고서 제출이 탐구 기간은 학기 중 방학 중이에요. 자, 이제 중학생 친구들 방학한 친구들도 있고요. 아직 오늘은 다 방학을 중학생들은 할 것 같은데요. 내용은 보고서 제출이 9월 18일에서부터 28일 기일 엄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들 방학이 8월 말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 끝나고 나서 학교 다니면서도 좀 더 해보다가 제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간이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보고서 제출 마지막 날인 9월 28일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모든 학교들이 같을 거예요. 대부분 요렇게 하고 그 다음 2, 3일 안에 아니면 그 주 안에 교육청에 이 모든 그 입상작줄 중에 이제 최우수 작품을 보내거든요. 그러니 요 보고서 제출 기한은 각 학교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각 학년 최우수 한 팀은 서부 학생 탐구 발표 대회에 참가한다. 서부뿐만이 아니라 뭐 중부 다 각 지역별로 교육청이 있는데 그 각 교육청 발표 대회에 참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단 참가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할 때는
전 학년 공통으로 심사하고 시상한다. 작품 수준이 미달일 경우에는 최우수상을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진짜예요. 너무 수준이 낮아. 그러면 최우수상 주지 않아요. 왜냐면 최우수상을 주면 그 학생에게 교육청 나갈 걸 실은 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뭐 나가보겠다라고 하면 조금 난감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방법. 지난 영상 그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했던 탐구 발표 대회랑 같아요. 탐구 보고서 작성은 표지 서식 포함해서 20쪽 이내.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표지 빼고 목차 빼고 참고 문헌 빼고 나면은 17장 정도가 탐구 내용으로, 그리고 그 중에 한 10장이나 뭐 9장 정도가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나머지는 탐구 과정과 결과, 결론 이렇게 들어가셔야 해요. 겉표지는 보고서 주제가 이제 나타나야 하고요. 포괄적이고 간단하게 표현, 주제 속에는 탐구의 방법과 내용이 들어있어야 함. 예시가 달걀의 비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탐구 방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달걀 속 구조 탐구, 어떤 탐구 과정, 탐구 방법에 대한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주제는 자, 포인트가 24에서 30포인트 크기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명조체로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했다가 글씨체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또 다 바꾸라고 얘기하세요. 그림, 사파 또는 사진 첨부, 보고서 설명에는 가능하면 사파, 설계도, 회로도 등을 포함하라고 하셨고요. 관련 사진이 추가되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 처리는 고치기에서 문서 포함한 글자로, 일반 글자로 다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그걸 글자로 바꾸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시거나 네이버에 쳐보시면 바꾸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고요. 보고서 본문 작성,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명조체 잊지 마세요. A4 종이로 좌철, 제본, 편집하여 페이지 수를 기재함. 프린트 하셔가지고 왼쪽 스테플러로 다 찍으시라는 이야기예요. 3번 본문 내용은 11포인트, 글자 크기, 제목은 13, 15포인트. 근데 전체 이거는 본문 안에 제목이 13에서 15포인트라는 거예요. 제목은 아까 보고서 주제 얘기할 때 보통 24에서 30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죠. 크게 하셔도 되는데 봐서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24에서 30 사이에. 참고문헌, 선행연구, 도움받은 사람, 기관 등은 보고서 맨 마지막에 기록.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사나 글을 갖다가 캡처해가지고 또는 복사해가지고 넣으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보고서를 어느 사이트에서 언제 보고 사이트 보신 사이트 명하고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그 다음에 날짜 다 넣으셔야 돼요. 탐구 보고서의 요건, 독창성, 객관성, 불편성, 재현성 이제 읽어보시고요. 탐구 보고서 표지 고등학교 거랑 같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작품명 쓰시고요. 출품 부문은 아까 6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적당한 거 고르셔서 쓰시면 되고요. 날짜는 제출하는 날짜 쓰세요. 9월 28일이었잖아요. 그럼 뭐 9월 27일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학번, 이름. 지금 이게 중학생 탐구 발표대예요. 1인 1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번 이름이 한 명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고 보시니까 작품명은 간단 명료한데 작품 내용과 방법 아까 아시죠? 달걀의 신비, 달걀의 비밀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출품 부문 자 기억 안 나면 아래 요거 보셔가지고 적으시면 되고요. 탐구 보고서는 A4 용지에 표지 서식 포함하여 15장, 최저 15장인 거예요. 그러면 탐구 내용이랑 그 앞에 표지, 목차, 참고문헌 빼고 나서 3개는 기본 빼면 12장 적어도 12장에서 17장까지는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표지랑 다 포함해서는 15쪽에서 20쪽까지 기억 꼭 하세요. 본문은 작품 연구의 전구의 동기 및 목적, 선행 연구 고찰, 연구 절차 및 방법, 작품의 내용,
결론, 전망 등 활용성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 글자 크기 신명조 11포인트, 줄간격 맞추셔야 돼요. 160, 여백 좌우 20, 상하 25, 틀을 딱 맞추셔서 이걸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 중학교 탐구 발표 대회 그 안내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전 영상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탐구 발표 대회는 내용은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거라 그러면 고등학교 거는 좀 팀을 짜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이론적 배경이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거 갖고선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안 되고 요점 정리를 꼭 하세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것처럼 딱 티가 나잖아요. 조금만 내용을 좀 정리를 하세요. 아셨죠? 자,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